도내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이자 변호사 나오셨고요.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이자 경남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 한 방송사 앵커의 몰카 파문이 이슈가 됐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역시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도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 성 관련 규제들이 분명 강화되고 있는데 왜 이런 사건은 좀 끊이지 않은 걸까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방송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유명한 방송 앵커가 이제 지하철에서 자기 폰으로 여성 치마 밑을 찍다가 이웃 승객이 발각돼가지고 신고돼서 경찰에 체포되는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 앵커는 즉시 사퇴했습니다만 또 우리 지역의 공무원이 몰카를 설치해서 그거를 USB에 담은 거 그게 드러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범죄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찍은 게 당장 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유형력이 행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지 않냐 하지만 그게 만약에 유출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한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폭력 특별법 14조도 이런 의사에 반해서 신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또 촬영한 것을 제공하게 되면 3년,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형이 무거워요. 네. 본인들이 내가 너한테 피해 안 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교육도 되고 있습니다만 네. 계속적으로 처벌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각심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한번 이런 성과 관련된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뒤에 다른 여러 곳에 취업이 거의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스스로가 엄중하다. 굉장히 인식이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소식을 좀 전하다 보면 최근 들어서 공무원 성인지 강화 교육이라든지 성평등 기념식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느끼는데 이런 일들이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좀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이건 이제 실제로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또 직장 내 성폭력, 괴롭힘 이런 데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공무원할 때 보면은 그걸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 강의를 들어야 되고 또 인터넷으로 그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 들어야 딱 그게 저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수했다는 증명이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 환경적인 요인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인터넷에 그걸 올리는 환경이라든가 아마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과거보다 특별히 사람들의 본성이 나빠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인지 교육이라든가 예방 교육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어떤 환경에서는 촬영할 수 있는 환경 그게 아직까지 사람들의 성인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예방적 인식에 충분히 그걸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환경 때문에 생긴 것 같고요. 그 문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공직자들 모범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스마트폰에 보시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 문제가 하도 문제돼가지고 촬영하면 찰칵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외국에 가보시면요, 누르면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게 자꾸 우리 사회 문제되니까 그런 스마트폰 내에서 보안 장치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보안 장치를 떠나서 정말 여기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정말 이건 하비로서의 말씀처럼 이거 나중에 들키면은 본인이 폐가 망신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학교장 갑질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7개 노조가 경남학교 노조협의회를 꾸려 강력 대응키로 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자, 7개 교직원 노조가 참여했다고 하니까 규모가 좀 제법 크다고 봐야겠죠? 예, 뭐 연관된 노조들이죠. 지난 8일날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했는데 참여 단체를 보면은 경남교육청 공무노동조합, 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 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비정규직 노동 학교 비정규직 노동 경남지부, 공무노동조합 경남교육청지부, 교원노조 경남본부 등 7개 교직원 노조 참여했는데 뭐 꼭 이때가 아니더라도 서로 그동안에 연관성을 가져오던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이죠. 네. 그 기존에는 각 노조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합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직장, 특히 이제 교육과 관련된 공직에 있는 거기서 이제 갑질을 당했을 때 그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혼자도 이제 그 노조도 하지만 노조 역시 같은 단체니까 네. 그것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첫 시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이제 이른바 갑질 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는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 16일부터 시행되거든요. 네. 그 시행에 맞추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개인 넘어서 노조 넘어서 연대해서 집단적으로 한다는 사용자에 대해서 일종의 선제적 경고의 의미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실제로 이번에 나온 갑질 사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보면 한 두 가지 사례만 들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행정직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좀 똑바로 못하니까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굉장히 사람을 아주 거의 뭐랄까요, 우리 눈물이 쑥 빠진다 그러죠. 네.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폭언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장 선생님은 이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치과 진료를 받는다고 멀리 대구까지 네. 이렇게 차를 태워달라고 이렇게 3번이나 요구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조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감사도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 내가 당사자였다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이번에 알려진 여러 갑질 사례 듣고 어떠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몰카 촬영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종사자들 오래 종사했던 분들이 안에 있으면서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인식 부족이죠. 예를 들면 쉽게 공무원은 특히 이제 상명하복의 그 문화가 있으니까 네. 뭐 과장이 또는 뭐 교장이 밑에 이제 직원이나 선생님에 대해서 뭐 차 한 잔 다 온나 뭐 좀 내 좀 태워둬라 이런 얘기가 말하는 사람이나 또 하는 사람이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네. 또 그것에 대해서 약간은 부당하다고 싶을 때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갑질 근절 종합 대책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경험을 한 직장 내 갑질을 당한 그 사람이 이 개선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조사를 해보니까 말해봐야 개선도 안 되고 또 괜히 말 많은 사람, 네. 손가락질 받아서 나만 인사적 불이익 받으니까 이게 얘기를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갑질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직장 갑질 119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갑질 감수성, 내가 지금 차 한 잔 타줘, 뭐 내 좀 태워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갑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느끼는가, 그 감수성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특히 네. 공직에 평균 68점이라고 그래요. D 등급이죠. 굉장히 낮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물 한 잔 타줘, 또 뭐 내 대신 소리 좀 찾아와줘,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게 갑질이라는 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어떤 주제를 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못하게 되는 좀 경각심을 가져라는 이런 쪽으로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갑질 감수성이 낮은지 높은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뭐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또 하버드대까지 거치면서 해외 경험이 참 많으신데 해외에서도 실제 이런 학교장의 갑질 사례 존재합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초등학교 제가 이제 애들도 초등학교 다니게 하고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한 적이 있는데 보면은 학교가 뭐 우리 영화 보면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지만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생들한테 학교장한테 편지가 옵니다. 네. 이쪽에 서약서를 쓰게 해요. 그러니까 학생과 부모가 학생은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 딱 제 시간에 와야 된다.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는 안 된다. 내 친구를 이렇게 꼬집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 수업 방식을 가지고서 뭐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내가 내 권리가 존중받고 내 학습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싶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관여해서는 안 되고 괴롭히거나 수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수업을 지켜야 되는 의무 같은 게 굉장히 우스울 정도로 시시콜콜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포괄적으로 이 교장 선생님의 포괄적 지휘 네. 또 우리 그 학교 내에서도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지금 요번에 문제된 사례도 보면은 왜 월말인데 보고서가 제대로 안 오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은 이제 그런 사안인데 그런 것들이 업무 매뉴얼이 사실 매뉴얼 사회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법령도요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의적 해석이나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이 넘어서 가지고 왜냐 그러면은 미국 사회는 우리는 좀 단일 민족 사회지만 다양인종 사회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일관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고 또 권리만큼 의무도 분명하고 그래서 그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학교장이라든가 중견 간부 이상 되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리더십에 대한 걸 많이 시킵니다. 근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네. 또는 나를 부당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따진다. 네. 또는 어디에 보고한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게 어릴 때부터 잘 발휘되어 있고 또 스스로 어떤 그 지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으로서도 리더십, 인생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또는 직장생활의 리더십에서 어려운 문제는 같이 협력한다라든가 하는 네. 이런 어떤 그 정신이라 할까요? 그런 그 코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고 교육시키고 반복시키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뭐 인간적인 감정 문제로 무엇이 개입돼 가지고 일이 틀어지는 것들을 예방하려고 하는 예. 그런 제도적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훈련이라는 게 잘 돼 있고 또 하나 제로 톨러런스란 말이 있습니다. 무관용이란 말이죠. 무관용이란 말이 영어에서 나온 겁니다. 제로 톨러런스라 그러는데 그렇게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매뉴얼이 있는데 어기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안 봐줍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그렇게 다인종, 다민족이고 또 그런 말도 서로 잘 안 통하는 그런 사회에서도 그런 질서랄까 기본적인 게 물론 뭐 또 문제되는 사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그런 체계적인 어떤 업무 체계라든가 지위와 또 거기에 대한 그 이의 제기의 어떤 체계라든가 권리와 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사안은 좀 보기 드물죠. 네. 그 말씀에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정이 좀 포괄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이번 사태가 커지는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좀 정으로 또 관계로 되는 사회라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물 한 잔 떠온나 네. 또 일과 후에 카톡을 보내는 것이 어떤 의욕적인 사람한테는 당연히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거는 갑질 아니야. 내가 자원해서 할 거야 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갑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이제 우리는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갑질에 대한 인식이 낮는 것도 있고 무엇이 갑질이냐 이렇게 대문할 때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준도 좀 적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이름으로 개념 규정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사의 또는 계급적 지위를 이용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또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 행위로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때 네.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더 이상 이제 정의 그 관계를 벗어나서 이런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될 거죠. 네. 규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내가 이게 갑질인 줄 몰랐고 또 이때까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응했지만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나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굉장히 크다고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 벌어지고 전 국민이 그 갑질에 대해서 분노할 때 뭔가 제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기업이니까 그때 이제 그 대한항공이 주주총회를 하는데 그 한진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 재선임되는데 최대 주주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네. 반대해가지고 부결됐잖아요. 네. 그 이유가 직장 내 그 어떤 근로조건 그 보호 행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주로서 그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데 그걸 행사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우리 회사도 정부 투자 기관에 출자를 받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대처 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쓰면서 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아지겠죠. 그동안에는 이런 학교 관리자의 갑질, 교육청 감사실에서 해왔는데 이번에 큰 규모의 노조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아무래도 감사에도 좀 균형이 맞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사가 사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 인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도내에 아마 900 몇십 개의 학교가 있을 텐데 그 학교 네. 인정을 다 돌아보려고 그러면은 감사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프터 말이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네. 그 참 숨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찾아내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아무튼 이 사례로 해서 이제 감사가 좀 더 정리화되고 감사의 그 수준이라든가 내용도 왜냐하면 자꾸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서 이렇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갑질을 한 경우가 있었다는 이제 사례가 하나의 사례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이제 질도 높아질 텐데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 근데 교장 선생님이 되거나 교감 선생님이 되거나 장학사가 되거나 이런 과정에서부터 이제 이런 사례가 쌓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례로 그 교장 선생님이 징계를 받았다든가 이런저런 사례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사례 교육이 아마 가장 큰 예방 효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이제 제도의 개선이 그걸 견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근로기준법, 이른바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 중에서도 그 법 개정의 그 큰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정한 것이 큰 의미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괴롭힌다고 치면 그 네. 행위가 나쁜 거잖아요. 뭐 폭언이나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의 형사 범죄로 그 가해자는 처벌을 받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가 그것을 개선을 요구했을 때 시끄러운 사람 이러면서 집단 내에서 왕따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벽 보고 책상에 앉게 한다든지 맞습니다. 그런 거를 못하도록 하는 사용자에게 그 조사하고 또 불이익 줬을 때의 처벌 규정을 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가장 큰 의미는 이게 그 취업 규칙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취업 규칙을 개정하도록 해가지고 근로자하고 합의를 해서 7가지를 개정하도록 그 의무를 부과했고 하지 않으면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때까지 그냥 서로 존중하는 문화로만 되던 것들이 이제는 규정 매뉴얼로 오는 거죠. 네. 그 내용을 보면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무엇인지를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직장은 IT업에서는 일과 이후에도 카톡을 보낼 필요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직종에서는 카톡 보내는 것은 갑질로 본다라고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네.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 괴롭힘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하라. 네. 세 번째로 고충 상담, 네 번째 사건 처리 절차, 그리고 다섯 번째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7가지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것은 제도 개선이 앞으로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7월 16일 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서로 합의해서 이것은 갑질입니다로 정한 그 행위에 대해서 위반해서 만약에 직장 내 동료나 상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고 이제 이것이 문화적으로 또 이제 점점 정착될 것이고 특히 교육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노조들이 협의된 전체의 단체가 단체 이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네, 정말 이번 법 시행이 평등 문화를 좀 견인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이번 경남학교 노조협의회 출범이 학교 관리자의 갑질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